네, 진행을 맡은 조범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만의 문화의 날이 개설이 됐는데요. 경기도는 무료 관람 및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문화의 날이고요. 자, 문화의 날 참여 기간을 2022년까지 56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국립문예회관은 70개소를 참여시켜서 요금을 감면하고요. 박물관, 미술관은 100개소로 늘려 아예 무료로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울러 국립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를 새롭게 참여 기간에 포함시켜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죽포미술관의 위치는요, 경기도 여주군 삼북면 하품리 26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키트를 직접 소개하고 조립을 해볼 텐데요. 죽포미술관 내부를 구현한 키트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키트를 소개하기 앞서서 죽포미술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포미술관의 전시 품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도자기, 두 번째는 연화, 세 번째는 전지, 네 번째는 회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분야별 설명과 함께 자료를 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도자기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발달한 나라로서 한국, 베트남, 타이,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도자기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도자기의 기원은 은, 주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한 시대 때는 녹색 그리고 다색의 저하도 외에 고화도 일종인 청자를 만들었고요. 남북조 시대 때는 천목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하도의 유법은 산시성, 헌안성을 중심으로 화북 일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고화도의 청자, 천목은 저장성의 항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도자기는 신석기 때부터 발생했고요. 중국 미술의 한 갈래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도자기 공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예품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의 발명품 중 하나로 현재까지 서구권에서는 도자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차이나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모두 일컫는 말로 전통적으로는 도기는 저온을 불에서 자기는 고온의 불에서 구워낸 도자기를 의미하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릇은 토기라고 합니다. 자, 이 토기는 일상생활에서 뭔가 닿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특별한 개인의 예술적 창작을 띠는 공예품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이후 고온에서 구워낸 방수 능력을 갖춘 석기가 사용됨에 따라 점차 공예품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건요와 길주요가 대표적인데요. 자, 그러나 이 토기와 석기는 도자기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화는 조선시대 새해를 맞아 왕과 관리들이 주고받았던 그림을 세화라고 한다면요. 중국에선 오랜 옛날부터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섬날, 금음날, 자, 이런 날 그림을 나누면서 1년 내내 집에 붙여뒀다고 합니다. 자, 이를 연화라고 하는데요. 자, 주로 판화가 많은 중국 연화는 중국 문화를 이미지화해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고요. 그리고 중국과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 연화의 발전은 한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의 민화와 우키뇨에, 동호, 판화 등의 영향을 미쳤는데요. 청나라 때부터 국제적으로 수집돼서 대형 박물관을 비롯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는 중국에 있어서 잘라낸 종이를 말하고요. 자, 종이를 가위나 칼로 끊어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 것이 전지라고 합니다. 하나에 가까운 효과, 그리고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소박한 화조와 시비지 등 민속적인 것이 많고요. 다채로운 인물과 풍경 등이 있습니다. 자, 전지는 민간 예술로 중국 각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미술 용어 사전에는요, 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종이를 가위나 칼로 잘라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판화에 가까운 효과가 있으며 색다르고 독특한 맛이 있고 동서양을 통틀어 민간 예술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표현 방법이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만다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힌두교의 얀트라와 비슷한 기하학적인 선 속에 제존을 배치한 것을 말하고요. 자, 중앙존에 사방 혹은 팔방에 제존을 놓고요. 사문을 가진 방형을 둘러싸고 그 주위를 또 원형으로 둘러싼 것을 말합니다. 네, 천상, 제천, 궁전 중에 제존 혹은 라마교 각파의 조사를 병렬한 것을 말하고요. 자, 그 형식은 가지각색입니다. 자, 주변의 여러 신 중에는 티베트, 네팔 등의 토속신을 모신 것도 있고요. 자, 인도에서 행하여진 수법단은 밀교가 중국에 전해진 후에 기후풍토의 상위와도 관련되어 항상 당내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제존 지폐의 도는 비단 또는 종이에 그려짐을 뜻하고요. 자, 이것을 수법단 정면에 걸어놓은 괴만다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수법단 위에 깔아놓은 부만다라로서 수법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패널, 유리, 비단, 캔버스 등의 2차원적 평면이나 동굴, 사원의 벽 등 특정한 장소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한 조형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화는 애초에 생존을 위한 주술적 맥락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점차 종교적, 장식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가 자기표현적, 자율중심적으로 발전을 하였는데요. 그려진 장소의 부위에 따라 암각화, 벽화, 재단화, 타블화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에 따라 프레스코, 템페라,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 유체, 수체, 소묘, 파나, 콜라주, 몽타주, 수피화, 수묵, 담체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이나 주제, 양식적 특성 혹은 그려진 대상에 따라 종교화, 풍속화, 역사화, 초상화, 풍경화, 산수화, 그리고 정물화, 영모화 등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20세기 회화인 중요한 양식인 추상회화도 서정적 추상, 순수 색채 추상, 추상 표현주의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재료 기법, 양식, 표현 대상, 주제는 각 시대의 사회적 또는 회화 내적인 요청에 따라 변화되었고요. 자, 미술의 역사는 거의 회화사라 할 정도로 회화는 당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며 전개되어 왔습니다.